여지훈입니다. 테이프로 목을 감아 죽이는 독특한 살해 방법.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건가? 2012년 1월 13일 피해자를 제압한 방식.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사건 발생. 완전 범죄를 노리는 범인과 형사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형사들의 무서운 집념. 과연 용의주도한 범인은 잡힐 것인가? 괴물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야 괴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숨막히는 추격 속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속출. 역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끝내 범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나버린 특수사건 전담반 10. 사상 초유의 결말에 시청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결말에 대한 추측과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드라마 10의 결말의 비밀. 과연 그 결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즌1을 보고 저한테 문자가 오셨습니다. 도대체 그 마지막 엔딩은 무슨 뜻이냐. 충격과 혼란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 궁금증을 이제 시즌2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촬영 중인데 정말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F는 누구냐. 과연 미스테리한 F의 존재는 밝혀질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10. 오리지널 배우들과 제작진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특별한 이유,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웰메이드 드라마로 호평을 받은 수사극 특수사건 전담반 10. 2012년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 치밀한 구성과 세련된 영상미를 높이 평가받으며 영예의 대상을 수상. 2011 그림의 상 우수작품상까지 거머쥐며 당당히 케이블 드라마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그 수사물의 한 중심에 서 있는 대본 이만큼의 완성도가 있을 수도 있구나 되게 놀랐고, 이건 약간 한국인들 느낄 수 있는 모든 재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작품이라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참 섹시하게 내뱉는 재주가 있어. 배우들도 입을 모아 극찬하는 드라마 10. 해결 가능성 10% 미만의 강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특수사건 전담반의 활약을 그린 범죄 수사극인데요. 첫 회부터 120분의 파격 편성으로 차별화를 선언. 시청자들에게 케이블 드라마의 진화, 수사물의 신기원이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마지막 9회까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지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10. 너냐? 과연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구성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살아있는 느낌? 자, 먼저 드라마 10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수사극으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자랑합니다. 첫 회와 최종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청테이프 살인사건은 실제 2008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형사들 사이에서는 일명 유령사건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드라마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잡아내겠다는 소리다. 그 어디선가 찾은 문구 중에 그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못 풀어서가 아니라 대중에게 잊혀질 때 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대중에게 잊혀져서 이제는 누구도 거길 떠오지 않는 미제 사건들을 다시 주의 환기를 시키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미해결된 사건들을 정의롭게 끝까지 쫓아가는 형사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좀 10을 기획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현실에서 고스란히 실현됐는데요.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깊은 여운을 줬던 청테이프 살인사건 이야기는 드라마 방영 후 한 사건 취재 프로그램에서 재조명되며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오는 리얼리티, 그리고 치밀한 구성을 통해 설득력 있는 형사들의 수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은 범인을 추적해가는 긴장감을 맛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무섭다 하신 분들도 좀 계셨고, 그게 이제 뭐 피가 나오고 뭐 살인 사건 현장이고 그래서 무서운 것보다 내가 가까이에서 실제로 좀 벌어질 수 있는 일. 이 밖에도 드라마 10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묻지마 살인에서도 모티브를 가져와 새롭게 사건을 재구성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많은 인간들이 다 벌레보다 피하고 걔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텐을 기획할 때의 모토가 살인은 시대를 반영하고 수사는 시대를 해부한다, 이런 명제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그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흥미와 그 의미를 가치가 가진 어떤 그 사건들을 그 찾는 과정 중에 실제 사건들을 많이 참조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좀 이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피해자 가족들이 있고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그 드라마로 다루는 과정 중에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해가 가진 않나라는 지점 때문에 많이 망설인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힘있는 스토리는 공감대를 극대화시켜줬고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더 몰입할 수 있었는데요. 탄탄한 구성력을 가진 드라마 10의 위력, 바로 우리 이웃들이 겪은 이야기에서 온 리얼리티가 아닐까요?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갑자기 그냥 집에 쳐들어와서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갑자기 테이프를 칭칭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본상에는 그냥 가위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대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걸 막 가위로 진짜 자르려고 막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리얼하게 그 가위를 이렇게 좀 되게 리얼하게 이렇게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장면은 제가 지금 봐도 막 내 손가락 아프고 막 그래요. 1, 2화에서 처음 백도식이 강원도에서 정선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낭떠러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서 이제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게 약간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금 그런 앵글이 아니었나? 약간 영화적인 좀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난, 그리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또한 저희 10의 또 장점이네요. 다양한 명장면을 탄생시킨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10. 거기엔 장르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참 우연치고는 거지기 하네. 어쩐지 낯이 익다 싶긴 했는데. 드라마 10의 연출을 맡은 이승영 감독. 이미 수사극 별승검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감없이 그의 밀도 있는 연출력이 빛났습니다. 더불어 영화, 특수본, 무의, 이끼 등 장르 영화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태훈 미술감독의 합세로 10은 영화적 영상미를 더하게 됩니다. 캐릭터나 공간들이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톤 작업을 그렇게 했었고요. 좀 더 다이나믹한 앵글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많이 두었었는데요. 프레임과 프레임이라는 어떤 레이어링을 해서 인물과 인물 사이에 구조물이 막힌다던가 구조물을 투영한다든가 해서 화면 안에 좀 구성을 좀 많이 달리 시각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작진과 배우들이 선정한 드라마 10의 최고의 명장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인상이 크게 남았던 건
캐릭터들이 다 모일 때가 전 굉장히 좋았어요. 어벤져스나 뭐 이런 것들도 개개인의 그런 히어로지만 다 같이 모였었을 때 되게 멋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개별적인 사건을 조사하던 각 3명의 수사관들이 되게 감성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넷이 이렇게 딱 모였을 때 그 비 내릴 때 저는 공중전화 버스에 있고 여지훈 오빠랑 그 민호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김상우 선배님 이렇게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 소나기 장면의 씬이 어떻게 보면 텐의 어떤 그 모태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서 두 번째 시즌에서 다시 뭉친 오리지널 배우와 제작진. 시즌 1을 뛰어넘는 명장면 탄생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들이 모여서 각기의 재능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 서로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효과를 내서 굉장히 최고의 효과를 얻는 거죠. 저는 팬팀에서 기여도는 25%입니다. 왜 25%? 25, 100%니까. 기존 수사극에선 보지 못한 남다른 수사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10. 특수사건 전담반이란 팀이 조직되기까지 그 시작부터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니 그 저놈의 저 카지노 때문에 이번 달에만 자살 4건에 미수가 3건이에요. 이건 뭐 그냥 아주 그냥 자살의 왕국이야 그냥. 어? 자살로 가장한 살해사건을 수사하게 된 백도식 형사. 지갑도 없다. 누군가 건드렸다는 말이야. 이번엔 사람 하나 찾아줘야 되겠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김은영의 행적을 추적하게 된 남예리. 그리고 청테이프로 질식사된 서은비의 살인사건을 맡게 된 여지훈. 이게 얼마만이야? 7년 만에 만난 나보다 죽은 이 여자가 더 반가운가 보지? 수사지원본부에 마지막으로 여팀장의 지원군으로 나선 신참 형사 박민호까지. 교수님과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 사건을 수사하게 된 네 사람은 묘하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단서를 발견하게 되고 실례합니다. 결국 단서를 쫓던 백도식과 남예리는 여팀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강원도 정선 서지석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서지석 피해자 서은비의 오빠입니다. 위분 남매입니다. 백도식이라고 합니다. 이 김은영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남예리라고 합니다. 쌍둥이랍니다. 이제 우리 사건에 김은영이라는 첫 번째 용의자가 생긴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네 사람은 합동수사에 들어가고 결정적인 단서인 휴대폰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갑니다. 싫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쌍둥이 동생을 대신해 성추행을 당했던 언니 김은영. 그녀는 자신을 대신해 동생을 부잣집으로 입양 보내고 자신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가 아닌 헌신.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동생 서은비가 언니를 위해 혼자 자작극을 꾸몄던 것이었죠. 인원 구성은 다 된 것 같은데. 사건을 해결한 네 사람은 이를 계기로 특수사건 전담반 10의 팀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팀은 꾸려졌지만 각자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 팀원들 간의 화합이 가장 어려운 문제. 백 형사님. 개인 행동을 할 때는 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인데 지금은 나 좀 내버려 둘래? 용의자를 찾아 혼자 출발한 백 형사는 범인 검거엔 성공하지만 결국 부상을 입게 됩니다. 좀 때리긴 때리셨어요? 나는 겉으로 티나는 스타일이고 저 새끼는 아마 속으로 골병 엄청 들었을걸. 뭐 어쨌든 약속은 지키시겠죠? 남자끼리 약속이라고 하셨으니까. 알았어. 지키세요 지금. 팀장, 됐냐? 님자는 못 붙인다.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사건을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팀원들은 조금씩 서로를 존중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상에서 텐팀과 유괴범이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올라갈게요. 저 니고시에이팅 교육도 수료했고요. 트라우마서 장애 상담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실수하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그래도 갈 건가? 여 팀장의 신뢰를 받고 올라온 남예리가 무사히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 팀원들 각자의 능력과 개성이 조화를 이루며 이제 특수사건 전담반 텐은 진정한 팀워크를 발휘하게 됩니다. 죽은 뒤에 난 상처 아닌가? 그리고 텐 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 바로 부검이 서유림. 그러짐이 없이 매끈해. 서유림이라는 역할은 직업은 부검이에요. 이 많은 상처들 중에 유림은 살해된 피해자를 철저히 분석해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사인만 2번에 걸쳐서 죽였고 나머지는 모두 한 방에 죽였어. 시체가 나오면은 그 시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을 밝혀내는, 그래서 그 수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사건들하고 똑같아. 다시 발생한 청테이프 사건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녀. 일단은 여지훈의 그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그 숙제를 옆에서 단서를 주고 힌트를 주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힌트를 어떻게 줄지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술 한잔 할래? 다음에 내가 살게. 차가운 여 팀장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바로 유림인데요. 그거를 감독님이 저보고 있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상호 씨 하는 거 봐서요. 여 팀장을 비롯한 개성파 수사관들의 활약은 시청자들이 직접 범인을 추리해가는 재미를 선사해줍니다. 과연 이들의 개성 강한 수사 방식, 실제 사건 수사 방식은 어떨까요? 텐에서 극 중에 그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나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잘 그렸고요.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뭔가 이 사건에 일반적인 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 때 대개 프로파일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일단 과학수사대 CSI가 현장 감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또는 감정을 하고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프로파일러에게 줍니다. 그런 프로파일러는 과학적인 접근,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접근을 확인한 자료들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대개 범죄자의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행동,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역시 프로파일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의 결과를 수사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프로파일러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그들만의 독특한 수사 방식을 보여준 드라마 특수사건 전담반 10. 범인을 잡는 것보다 왜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주목하며 범인을 쫓는 4명의 수사관이 무척 인상 깊은데요. 각자의 개성을 살리며 멋진 팀워크까지 보여주는 10 팀원들. 과연 각자 어떤 수사를 펼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CN 시청자 여러분. 특수사건 전담반 10에서 귀여움과 깨알 웃음을 맡고 있는 박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사지원본부의 박민호라고 합니다. 선배. 기합 잔뜩 들어간 새내기 형사 박민호. 영광입니다. 괴물로 소문난 여지훈 팀장과 긴장되는 첫 대면을 갖게 됩니다. 왕년에 사건 현장 주소가 138번지 아니었나? 예? 138번지? 그게 예, 맞네요. 138번지. 가지. 어딜? 그런데 팀장이란 사람은 첫날부터 개무시. 앞으로 펼쳐질 고생길 안 봐도 훤합니다. 게다가 수사를 책으로 배운 이 남자. 여보세요? 전화하신 선배 뒤만 졸졸 쫓아다녀보지만 뭐가 뭔지 도통 감을 잡지 못하고 결국 사건 현장 탐색 중 의문의 습격으로 실컷 얻어터지기까지 합니다. 그때 얼굴 왜 그래? 묻지 마요.
걔한테 물렸어요. 자료실 사람들이랑 친하죠? 백 형사님이 급하게 부탁한 자료예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그가 아니다. 수사를 위해 숨겨왔던 필살기 일발 장전. 정말 안 된다니까요. 형사살인 사건은 내 사건 담당이고 좀 심했을 정도는 안 끝나요. 곤란한 건 저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 안 되는데. 후배 사랑이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가면서. 경찰청 최고의 업무 파탈 박민호.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본인의 매력을 무한 발사하는데요. 후배 사랑. 배똥도 쓸모가 있다고. 하긴 배똥치고 귀엽긴 하지. 거부할 수 없는 박민호의 매력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료실도 단번에 봉인 해제. 불만 내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땡큐. 저기 나한테 빚 많이 진 거 알지? 다 받으러 갈 거야. 더불어 누님의 후배 사랑을 향한 질주도 봉인 해제.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되게 웃겼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막 진짜 막 직설적이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막 그렇게 작업하진 않고요. 윤준호 씨, 9월 6일 새벽 0시에서 2시경 어디 계셨죠?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여자한테는 직설적으로 작업 못 걸어도 용의자 취조 때는 돌직구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공처 하나에서 DNA 정보를 얻어낼 확률이 약 67%래요. 그럼 이렇게 많은 담배꽁초에서 얻어낼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쉽게 갈까요? 아니면 존나게 어렵게 갈까요? 발뺌 많은 용의자도 한 방에 제압하는 능숙한 취조. 박민호 형사 정말 많이 컸다 이거. 이준세야? 예? 누구냐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아? 오문라이트 조청원. 게다가 세계화에 발맞춰 능숙한 중국어 회화까지. 까면 깔수록 자꾸만 나오는 양파 같은 매력의 소유자. 또 칼. 세상 새끼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범인에게 칼로 위협당하는 선배를 위해 직접 몸을 날려 육탄전도 불사하는 상남자로 변신. 진짜 이마서 형사하는구나. 피로 회복제가 필요 없네요. 그래. 나 이번에 형사 갔더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형사로 거듭나는데요. 하지만 밝고 순수한 모습의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모두 다. 무슨 소리냐?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고가 맞아! 확인해 봤어요! 신문에 기사까지 났던데요? 94년도 미친 택시기사가 저지른 살인사건들. 엄마 그때 죽은 거죠? 학창시절 연쇄살인범에게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박민호. 시즌 1에서 박민호의 아픔을 살짝 보여줬다면 아마 시즌 2에서 그 아픔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울지 않을 거다. 나약하게 쓰러져서 울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괴물이 되어버린 여지훈과 달리 아픔을 딛고 씩씩하게 성장합니다. 박민호 형사, 시즌2에서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왜 길만큼 뭐 하는 거야 지금? 잠시만. 상황 끝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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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초짜지? 예. 초짜 맞지? 초짜 맞네, 초짜야. 그게 아니라. 주로 하는 일은 교통정리, 단순 실종사건 지원. 현장 경험은 당연히 전무. 피해자 지원센터 4년차 초짜 경찰 남예리. 예, 그래봬도 한국대 심리학과 수석 졸업에 프로파일러 특자 차석했던 애잖아. 소개해줄. 하지만 이래봬도 남들 다 인정하는 화려한 스펙의 주인공.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뭐하러 경찰을 해요? 예? 예. 여기 있네. 김은영 씨. 접수 날짜가 6월 3일. 의뢰한 내용이. 청부 살인.
그건 아니고. 놀랬어. 조금 엉뚱하지만 빼어난 외모를 가진 남예리 형사에게 외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신 언니를 그렇게 죽였잖아요. 단 한순간도 자기를 보육원에 놓고 간 걸 원망한 적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원망한 적 없다고 했다고요. 교수님, 저 여자가 한 말 모두 진실이에요. 그걸 남예리 씨가 어떻게 알아? 전 알 수 있어요. 전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을 마주하고 심리를 읽어내는 데 있어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녀. 하지만 이렇게 타고난 능력 외에도 그녀만의 특별한 수사법이 몇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왔어요? 남예리식 특별수사법 하나. 항상 피해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현장 조사하기. 죄송합니다, 선배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예리식 특별수사법 둘. 피해자 집 꼼꼼하게 뒤지기. 음식은 주로 사 먹으면서 맛이 영 아니구만. 피해자 프로파일링 결과는 전형적인 워커홀릭 호레비. 사적인 일로 어려운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떡해. 목소리도 멋있어. 아, 이런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하나 약점이 있다면 정신 차리자, 남예리. 잘생긴 남자에게 조금 아니 많이 약하다는 거. 평소엔 털털하다 못해 자발적인 무장해제. 하지만 수사를 위해서라면 180도 변심도 불사하는 열정 만점의 그녀. 자자자. 이 수갑 좀 풀어주실래요?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자고로 무식은 감추고 몸매는 드러내는 게 예의라겠다만. 참 너무 갑작스럽게 확 예의를 차리니까. 항상 밝고 유쾌한 형사 남예리. 하지만 그녀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그녀에게서 웃음을 앗아간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설렁설렁하지 말고 뭐 하나 단서라도 될 게 있으면 무조건 주워다면 알았어? 저 양반 별명이 아직 뭔지 특수사건 전담반의 마태형 백도식 형사. 독사, 백독사. 그의 예리한 촉은 사건 현장에서 더욱더 빛나는데요. 제일 밑이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스러운 놈. 그 위가 발발이, 머리는 없이 발로만 뛰는 놈. 그 위가 불독, 한 번 물면 나야 될 때도 절대 놓지 않는 놈. 그 중에 제일 머리가 독사.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순간을 붙잡아서 착! 우는 독사. 여자? 이 친구는 백독사라는 칭호를 받는 형사분들은 수사 방식이 아주 다이어트가 딱 돼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찝지 않고 촉이 오는 순간 물고 들어가서 실마리를 찾아내는 수사 방식이죠. 야, 난 대한민국 형사 백형사야, 임마, 백형사! 어떻게 보면은 감으로 한다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경험과 추리로 그 감을 찾아낸다는 방식일 수도 있죠. 여기서 죽였구만. 뭔가 매달려 있었나 봐요. 독사라는 별명처럼 급소를 한 방에 짚어내는 백형사. 언제 그만! 스톱!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만지지 마! 범행이 일어난 사건 현장을 한눈에 척 알아보고 바로 단서를 잡아내죠. 군대 앞에 다 섰어! 알아둬라. 계산 없이 현장을 뒤지다간 증거까지 뒤지는 수가 있다. 근데 산이 이렇게 넓은데 뭐가 증거물이고 증거물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형사들은 찾지 못한 증거물을 손쉽게 찾는 것이 그의 주특기. 이걸 다 공수하시려면 만만치 않겠는데? 네, 저 아래 주차장까지는 차로 와요. 주차장에 CCTV 있죠. 가만 저.
해자 아니냐? 해자 맞지 저거? 예. 오, 해자로 끝나는 택시 회사 찾아서 GPS 수사기를 해라.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LTE급 속도를 자랑하는 백 형사. 너 링고 할배 어딘지 알아? 예. 이쪽으로 가세요. 그의 또 다른 무기는 2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인데요. 에이, 소시적 FBI한테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은 우리 링고 형님이 보고 못하는 게 어딨어. 정확한 목소리까지는 복원이 힘들어도 성별은 남자야. 그리고 이런 올드한 물건 쓸 줄 아는 놈이면 미국의 CSI도 울고 갈 각 분야 아날로그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찾아내는 백도식 형사. 저기 좀 더 가면 북마봉 가기 전에 일단 범인을 찾아냈다 하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그에게도 반전 매력이 있었으니. 어디 가세요? 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러. 선배님, 아직도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럼. 아직까지 장가 못 간 이유가 있었네. 마마 보이네요. 아니, 마마 중년. 얼마 내가 홍밀동이냐 임마.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게? 그래 임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부르냐 너는 임마. 엄마. 아직 엄마를 찾는 마마 중년 백도식 형사. 그래서인지 아직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형사라고 들었는데 그럼 굉장히 위험하고 바쁘시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집은 마련하셨나요? 아, 예, 그게 제가 서울 전세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월세로 하잖아요. 그것도 뭐 달달이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네. 스타! 고객님, 그 나이에 초반부터 전세월세 하시면 어느 여자분이 좋아하시겠어요? 형사라는 직업 자체가 대하는 일이 인간의 이면입니다. 추악한 이면을 봅니다. 도식이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 같이 웃고 백도식이라는 친구가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의 직업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절대 세상의 전체가 아니고 세상의 작은 일부일 뿐이며 그 다른 쪽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사건 현장에서의 패기라면 결혼도 문제없어 보이는 백도식 형사. 하지만 그에게 2% 부족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럼 아는 게 뭐냐고요. 아유, 갑자기 그 쌍팔년자 개그를. 마음속에 있는 거죠. 철진한 몹쓸 개그를 날리며 주위를 썰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이웃집 아저씨의 매력을 가진 백도식 형사. 시즌2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됩니다. 여주요. 이름이 귀에 있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식구였어. 7년 전 광수대 에이스. 아, 그 새끼. 맞아. 괴물. 잡는 괴물. 7년 전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여지훈. 그는 동료들조차 괴물이라고 인정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찰청의 에이스. 둘 중에 한 년이 내 스타일이었어. 그냥 나가기가 뭐해서. 막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못생긴 년이 징징 짜는 거야. 그럴 땐 말이야, 반발한 여자 앞에서 못생긴 여자 목을 긋는 거야, 보란듯이. 죽지 않고 숨이 껄떡거릴 정도로만. 하지만 범인마저 치를 떨 만큼 독하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경찰을 7번이나 찔렀다. 내려요. 내가 더 바쁘니까. 아유, 진짜 잘났다, 잘났어. 직장 동료라 해서 예외는 없다. 현장 책임을 맡게 된 여지훈이라고 합니다. 애 할아버지가 누군지 들었지?
전 대구청 부청장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알지. 트러블 없이 가자. 어? 긴 얘기는 하지 않겠네. 대신 하나만 명심하게. 이 수사의 핵심은 내 손녀가 무사히 돌아오는 거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이 현장의 책임자는 저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젠 상사에게까지 지고화를 막론하고 까칠한 이 남자. 그 집에 남일이 혼자 두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가장 덜 위험한 인물이 있어야 할머니의 속내가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인물을 투입했을 뿐입니다. 수사를 위해서라면 팀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자네 범죄학 교수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는 아닌 것 같아. 우리 형사들은 위험한 곳에 도움료를 혼자 보내진 않거든. 방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 든 할머니 하나 상대할 수 없다면 형사일 하지 말아야죠.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팀원들에게조차 무서우리만큼 냉철하기만 한데 저 양반 별 영향가도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지원 요청까지 하셨어요? 저분이 서지석 사망 신고 이후 용의자 압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네? 강원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서울에서 찾고 증거물까지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37시간. 잘못이요. 독살. 하지만 겉으론 까칠해도 속으론 팀원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 살해 현장까지 일직선으로 달렸다. 게다가 뛰어난 프로파일러인 여지훈 팀장. 사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단서들을 모아 범인을 쫓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기까지. 예. 여기서 살아나간 놈이 있을 거라는데요? 네 이미 방꼬지게 처박혀서 뭘 한다고. 야, 예? 여기 우리 말고 올라온 사람이 있냐? 없어요. 감식반 애들 오기 전까지는 현장 출입 금지지 않습니까? 니네 팀장 괴물이긴 괴물이다. 네? 여기서 살아나간 놈이 있다. 어쩌시려고? 저까지 찌르시려고요? 미쳤다고? 네가 그렇게 잘 알아? 그럼 대답해봐.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었으니 그런 대답은 혼자서 찾으세요. 왜 내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졌는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의 행복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던 사건. 팀원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건은 바로 여지훈이 얘네 팀장이라며? 선배 연 팀장 잘 알아요? 그건 알아. 그 새끼 지 여자 죽인 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 연쇄살인범 F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봐. 웃으면 안 돼. 혜주 너는 나한테 파슬이야. 배고파, 보고파, 그리고 안 고파. 내가 웃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유치찬란한 농담에도 웃어주는 예쁜 여자친구에 뛰어난 수사 능력까지 겸비한 여지훈.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대전으로 수사 지원 간다. 며칠 못 보더라도 울지 말 것. 그러던 어느 날 여지훈은 연쇄살인 F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한 잠복 수사에 투입되는데요. 자, 거기 두세요. 싸가지 없어도 돼. 대신 능력도 없으면 국물도 없어. 그게 널 부른 이유니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정말 그놈이란 말이지. 여기 이 모텔 입에 힘이 와 있으라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는 단서, 유일한 생존자. 저 여자 미끼로 쓰겠다는 거야? 됐어, 그럼. 가만히 앉아 계세요. 곧 끝나니까. 물었다. 연쇄살인범 F는 자신이 유일하게 살인에 실패했던 생존자 유현경을 여관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지훈은 유현경을 미끼로 F를 잡으려 합니다. 너냐? 그러나 잠복 도중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발생. 삽시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유현경은 다행히도 생존. 그러나
어이, 여기 좀 와봐야겠는데. 뭐야 이거?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한 희생자. 그리고 그때 여지훈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목걸이. 연쇄살인마는 여지훈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여자친구 희주를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희주야!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여지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사건 현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7년 전과 같이 청테이프로 얼굴을 두른 한구의 시체. 오리지널이야. 7년 전 사건 들?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에 없던 표정을 짓는 사람을 여럿 봤어요. 맨날 보던 사람들인데. 못하겠습니다. 전 괴물이 아니거든요. 이상해요. 이 사건에 왜 국장님이 직접 나서는 거죠? 전담반 해체됐다는 소린 들었지? 이 사건 따로 수사본부 구성됐으니까 좀 비켜주쇼. 없다니. 7년 전 같은 사건이 2건 있었다고 그러잖아. 제대로 찾아봤어? 싹 다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와요. 하지만 팀원들과는 달리 모두들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에이씨! 뭐냐 이거. 그럼 만나서 물어봐야지. 7년 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훈은 연쇄살인범의 부활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되고 괴물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야 괴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팀원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채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범인보다 또라이 팀장 먼저 찾아야 될 판이네 님이. 수사는 어떡하죠? 팀장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준이 왜 잠수를 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범인이 누군지, 그 모든 정답은 과거에 있다. 이게 뭐냐? 사라진 여지훈의 행방을 찾던 팀원들은 그가 수집한 사건 파일을 찾아 사건 발생일이 죄다 금요일. 금요일은 프라이데이. 유독 얼굴에 집착하고 얼굴은 페이스. 피해자는 전부 여자고 여자는 우먼인데 근데 이게 왜 F냐고. 피메일. 그래서 F 사건이었구나. 과거 F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여지훈이라고 아시오? 아니, 알아야 됩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실래요? 7년 전 2번째 희생자가 누군지. 두 사람 무슨 관계죠? 여 팀장하고 말이에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가 봐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여지훈이란 놈이 어쨌는데요? 백도식 형사는 F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유현경을 찾아가고 날도 죽이러 왔어? 그녀의 증언에서 의외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놈이 괴물이긴 괴물이다. 유현경이 나태해서 죽이려다가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붕대까지 풀어줬댄다 그럼. 유현경 씨 붕대 풀어준 사람은 경찰인데? 누가 그래? 한편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여지훈의 집으로 잠입한 남예리는 프라이데이, 금요일의 어원, 페이스, 달, 여성의 상징. F 때문에 F가 되기로 하셨나봐요, 팀장님. 민호야. 예. 만약에 F가 진짜 경찰이라면 그곳에서 결정적 단서가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같은 놈이야. 그게 이제 생각난 거지?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한 달 전에도 계속 그것만 둘러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대학 교수라 그러던데요. 교수? 그리하여 여지훈이 남긴 단서를 쫓아 홀로 폐 공장으로 찾아간 남예리. 팀장님이세요?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하지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대신 다른 것은 할 수 있겠지.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태는 여지훈이다. 드라마 태는 대한민국 드라마의 자랑 같습니다. 태는 김치다. 아주 중독성이 강한 퍼즐이다. 1년을 조금 더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지금 텐 시즌2를 찍고 있습니다. 약간 시즌1은 오프닝이면 시즌2는 진짜 이게 약간 그 진국 엑기스인 것 같아요. 시즌 1보다 더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스토리가 전개되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되고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10 시즌2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어떻게 텐팀에 오게 됐냐? 그냥 어쩌다 보니 있게 됐다 싶었는데 말이야. 이 자료들을 모두 남겨놓은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지는 숨어놓고 우리더러 쓴 그림을 찾아달라는 거지. 김사님, 다음 F 사건 이거 맞죠? 갑자기 나타나서 지난 사건 담당은 왜 찾는 거야? 이 사건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네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요. 임마! 7년 전에 사건 당일밤 그 모텔에 있던 사람 중 전날 알리바이가 유일하게 확인 안 된 사람,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 세 분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당신 여지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101호 살인사건 용의자가 여준입니까? 최후의 위장. 사람을 죽인 살인범. 그 살인범을 쫓는 형사로 위장한다. 4월 14일 일요일 밤 11시 특수사건 전담반 10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